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도 하고 체감도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자체는 굉장히 순탄한 한 해였습니다. 코스피도 4천 가고 우울하겠지만 서울 아파트도 오르고 그런 와중에도 실물 경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시즌이죠.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사태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2위까지 했었던 국내 대표적인 유통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좀 자산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홈플러스는 위기를 겪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내수 시장의 침체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고용 시장의 불안을 보여주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직고용부터 협력업체까지 29일이 법원이 정한 기한입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로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이든 파산이든 회사가 정리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분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걸 세금으로 살려줘야 되냐, 쿠팡이 인수해라, 농협이 인수해라 얘기는 많지만 그것을 실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식이 변하기도 했었고 또 살려준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떤 수출이라든지 국가의 기간 경쟁력 혹은 산업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찍히는 게 사실이고 또 사모펀드의 경영 실패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상징적인 숫자여서 가져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사상 처음 15억 원 돌파 조선일보 기사고요. 사실 그동안은 한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수도에 집을 사는 게 가능했던 몇 안 되는 나라였죠. 일본, 런던, 도쿄, 뉴욕, 미국 이런 좀 나라나 지역들은 현실적으로 그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치고 수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종합상사가 됐든 은행원이 됐든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도쿄 미나토구에 내 자택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내가 뉴욕 혹은 런던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코스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뉴욕 중심가나 런던 중심가에 나의 부동산을 가진다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작동을 했었죠. 내가 지방에서 중산층 가정 혹은 그 이하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됐든 전문직이 됐든 그렇게 노력하면은 30대 초반에 결혼하면서 서울 외곽지 노도강 혹은 경기도 신축 이 정도는 좀 주거지로 마련해볼 만한 여건이었는데 지금 그게 무너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산층의 몰락 혹은 몰락이라고 하긴 그렇고 중산층의 어떤 소멸이라고 봐야겠죠. 양극화의 고착화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의 근로소득, 자산소득의 증가를 이제 근로소득의 증가가 따라잡기 어려운 시즌이 됐다. 그 데드크로스라면 데드크로스고 골든크로스라면 골든크로스인데 그 엇갈림이 지금 정부 시기에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속화에 대한 책임을 정권에 묻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이어지던 경향성이 되돌려지진 않았다.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고 선진국이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좀 숙제 같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고 심화됐고 지금 좀 되돌리기 어려운 시즌 혹은 시점까지 도달한 게 아닌가 그걸 보여주는 숫자가 마침 기사로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외환위기처럼 구조적인 문제 혹은 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는 진짜로 수출이 안 되고 진짜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수준이 돼서 우리가 쇼크를 맞았었던 거고요. 지금은 국민연금이 됐든 외환 보유가 됐든 아직까지 외환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구조적으로 달러가 안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출 자체는 양호하게
찍히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만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국채 금리 혹은 통화량 이런 걸 봤었을 때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죠. 그건 계속 진보 정권의 숙명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 위기에 대한 나름의 대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성하는 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돈을 많이 찍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거시경제에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감히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돈을 찍어가지고 좋은 데 쓰거나 선순환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조금 꼬집고 싶은 거는 서학개미에 대한 책임 전가 혹은 기업들에 대한 달러 수급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대미 투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부담 수준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게 쉽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대미 투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러기는 쉽지 않겠죠. 금액을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써야 되는 달러를 계속 축적해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그 투자를 실현해야 될 때 온전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조절해주기보다는 좀 빡지르는 형식으로 달러를 수금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학개미는 더 조금 화가 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해서 그래서 원화 가치가 망가질 정도라면 우리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국자들이 물론 그분들은 훨씬 정밀한 통계와 판단을 하시겠지만 스스로 말하면서도 조금 겸연쩍음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금 국민 탓으로 돌리는 그 관성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지지를 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민연금 동원하면서 노후 얘기도 나오는데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부족한데 너희들 탓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없어 보이죠. 국민연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마디 좀 더 비판을 보태면은 운용력들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얘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은 반대 비판이 많았거든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를 위해서 대체 투자라든지 해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달러 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왜 국내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가두리 양식처럼 투자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오히려 많았는데, 지금 달러 부족하고 아쉬운 상황 되니까 왜 반대로 달러 투자 많이 했냐, 국내에 투자해야지, 그게 애국이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억울함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있을 겁니다.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한 차례 더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 성과 혹은 자산 시장의 성장과는 별개로 지금 실물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홈플러스가 위기고 29일 운명의 날인 내일 이후에는 제 회사에 대한 운명이 좀 가름 날 텐데 좋은 방향보다는 좀 어려운 방향이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가 15억을 넘었다. 이거는 중산층의 자수성가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작동 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경향성은 우리 인구 구조라든지 정책 방향을 봤을 때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세 번째는 환율인데, 환율의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시스템 위기로 보기에는 아직 조금 충족되지 않은 체크 포인트가 몇 개 있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정부가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국민 인식과는 괴리된 정책이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본노동자였습니다.